네, 전기에너지의 수송 단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수송되는지 과정을 살펴봐야겠죠.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저번 시간에 했던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겠죠. 이 만든 전기를 1차 변전소로 가져갑니다. 이 1차 변전소에서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의 전압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자, 전압을 높인다. 1차 변전소에서. 근데 이 전압을 왜 높이냐?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기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손실되는 전기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1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손실되는 전기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이는지는 여러분들의 짝이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차에서 전압을 높였어요. 그럼 2차 변전소에서는 뭐 하냐? 도시에 고압선이 지나가면 위험하니까 도시 근처에서 2차 변전소에서는 1차에서 높인 전압을 조금 낮추어서 도시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전 변전소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2차 변전소라고 봐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상변압기. 이게 바로 전신주. 요즘에도 있죠.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로등 있고 위에 전선들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에 네모난 게 붙어 있어. 동그란 거. 원통 모양. 요걸 주상변압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정용 전압 220V죠. 220V로 전압을 낮추어서 전기 에너지를 가정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전기 에너지 수송 과정의 맥락이고, 이 전기 에너지를 수송할 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력 수송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안전하게 어떻게 수송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로 고압 차단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전압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내부에 있는 퓨즈, 이렇게 생긴 퓨즈, 얘가 끊어지면 전류가 끊깁니다. 퓨즈가 끊어져서 전류를 차단하는 스위치, 고압 차단 스위치. 자동적으로 고압이 어느 일정 수준, 위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퓨즈가 끊어져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스페이서. 송전선끼리 서로 닿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는 스페이서라고 하고, 길 가다 혹시 전선주, 이 송전선을 보게 되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생긴 선끼리 서로 닿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스페이서라고 한다. 세 번째로는 애자이죠. 애자라고 부르는데, 송전탑과 송전선을 연결하는 장치를 애자라고 합니다. 전류가 통하지 않는 재질로 만드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이게 전류가 다 통하는 재질로 만들면 우리가 이 송전탑을 지나가다가, 송전탑이 뭐야? 가로등 같은 거 혹은 송전탑 지나가다가 손으로 만졌을 때 전기가 올 수 있겠죠. 위험하니까 송전선과 송전탑을 연결하는 장치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 재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애자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지중선로라고 하는데, 고압 송전선을 이렇게 전신주 혹은 길 위에다가 놓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묻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단점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땅에 다 묻어야 되니까 고장이 발생했을 때 발견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율적인 전력 수송을 보겠습니다. 일단 고전압 송전, 아까 맨 처음에 얘기를 했죠. 1차 변전소에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의 전압을 높인다고, 고전압으로 만든다고. 근데 왜 고전압으로 만드냐?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자, 손실되는 걸 줄인다는 말은 즉 효율적인 수송을 하고 싶다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전압 송전이 있다. 두 번째로는 거미줄 송전 전력망이라는 건데, 어느 송전선이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부분만 차단하고 우회하여서 송전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자, 우회를 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차단됐어.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고장이 생겼어. 다시 되돌아가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보다 고장난 부분만 차단하고 그 옆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효율적이냐?
자, 송전선에서 전기가 이동을 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손실이 된다는 말이죠. 이 송전선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전력 수송 거리를 단축시키는 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중요한데, 이때 거미줄 송전 전력망을 활용한다면 전력 수송 거리를 단축시켜서 손실 전력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지능형 전력망,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IoT, 이제 알죠? 인터넷 오브 띵스. 그 사물 인터넷으로 소비자 수요량과 전력회사의 공급량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필요한 전력만큼만 공급하는 기술을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는 변압기인데, 자, 변압기란 전자기 유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전자기 유도를 활용해서 교류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인데, 자,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구조는 철심에 코일을 감은 구조입니다. 철심이 바로 요 사각형, 구멍 뚫린 사각형, 회색, 이거를 철심이라고 해요. 이 철심을 따라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아무튼 요 철심에 이런 식으로 코일을 감은 겁니다. 이쪽이 1차 코일, 여기가 2차 코일. 1차 코일은 요 표시 있죠? 물결 표시, 교류 전원입니다. 1차 코일은 교류 전원에 연결을 하고 2차 코일은 전기 기구에 연결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 요 변압기의 원리를 가볍게 살펴보자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하면, 왜냐? 교류 전류니까. 교류 전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철심을 따라서 자기장이 형성될 텐데 이 자기장 방향도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왜냐? 교류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2차 코일의 자기선속, 이 철심을 따라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2차 코일의 자기선속에도 주기적인 변화가 생기겠죠. 자기선속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였죠. 따라서 1차 코일에서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해서 철심을 따라 형성된 자기장도 변하고, 따라서 2차 코일의 자기선속도 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가 핵심입니다. 이 변압기에서의 특징이 있는데 1차,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는 가문수 N에 비례하고 흐르는 전류, 1,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가문수에 반비례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하고 흐르는 전류는 반비례한다는 거. 자, 밑에 숫자를 잘 보면은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자기장이 철심을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시간에 따라, 어차피 같은 시간이니까 자기선속이 같다. 다음으로 패러데이 법칙에서 V가 -N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V1, V2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에서 델타 T분의 델타 자기선속이 서로 같다고 했죠. 그 말은 이 두 개의 식에서, 이렇게 칸으로 두 개 나눈 식에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같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V1분의 V2는 N1분의 N2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부분 이해 안 되면 멈추고 그냥 식 전개해보세요. 얘랑 같다고 두고 이 두 개의 식을 정리해보면 둘이 같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는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1차 코일에서 공급되는 전력과 2차 코일에서 출력되는 전력이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 여기서 전력이 공급이 되고 이쪽에서 출력이 되는 거니까 이 사이에 변압기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출력, 공급, 전력 같겠죠. 그러면 P1, 전력을 P라고 씁니다. P1과 P2는 같은 거야. 근데 P는
VI로 정의를 내립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유호식 1번식과 2번식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면 V1분의 V2는 N1분의 N2 그리고 I2분의 I1과 같다. 이게 이제 전압과 가문수는 비례, 전류와 가문수는 반비례한다는 식이 되는 거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멈추고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